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캠핑지에 나가면은, 이제는 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죠. 그래서, 혹시 맥스 히타라는 제품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사용 방법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캠핑카 유저분들 중에서도 맥스히타가 장착된 제품이라고 하면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맥스히타가 컨트롤 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한번 눌리면은 이렇게 레디가 되고요. 한 번 더 눌리면은 이게 작동하고 한 번 더 눌리면은 꺼지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가 바닥 난방,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 나오는 거,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 핑코에 작동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캠핑카를 샀을 때 이 맥스히타에 설명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가 가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루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맥스히타 5.0에 설명서가 없다고 하면은 제 동영상을 저장해 놓고 한 번씩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궁금하실 때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맥스히타의 컨트롤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대부분 요 버튼 하나로 다 쓰시죠. 한 번 눌리면 활성화, 한 번 눌리면 스타트, 한 번 눌리면 꺼집니다. 그래서 거의 요것만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그래도 약간의 뭐 기능들이 좀 있으니까요. 제가 사용하는 기능들도 함께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맥스히타가 캠핑카용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 제품인가 봐요. 그래서 설명서를 읽다 보면은 이 차량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차량에 시동을 걸었을 때 맥스 히터가 바로 자동적으로 켜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동을 걸어가지고 히터를 였는데 차량에 였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맥스 히터가 꺼지게 해가지고요. 이 차량에 있는 히터로 이렇게 난방을 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 차에는 안타깝게도 연결이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대부분 다 뭐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연결을 안 해놓으신 차량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들은 빼고 제가 사용하는 것들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조금 전에 뭐 설명했던 활성화 시키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요 위쪽에 있는 13.1이라는 거는 우리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의 볼트 값입니다. 전압 값이고요. 이 전압이 약하면은 맥시트가 작동을 안 하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항상 그래서 배터리를 좀 충전해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정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처음에 활성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스타트를 하지 말고 요 양쪽에 있는 화살표, 양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어느 곳이나 한번 누르시면은 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 화면에는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총 7가지의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 메뉴가 그림만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있는 요거는 예약 작동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맥스히타를 특정한 요일 시간에 작동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것만 들으시면은 이거를 동파를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간혹 우리가 집에서 외출 버튼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출 버튼 눌리면은 뭐 5시간마다 한 번씩, 6시간마다 한 번씩인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은 우리나라에 수입된 거는 전부 다 맥스 히터는 이 꺼지는 시간이 없어요. 러닝 타임을 전부 다 무제한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제 보시면은 최대 3번까지 요일과 시간을 입력해서 자동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나는 금요일 날
금요일 8시마다 회사를 갔다 와서 캠핑을 간다. 근데 겨울에 춥잖아요. 그럼 미리 난방을 돌려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한 6시 정도에 자동으로 켜지게 매주마다 반복되게 이렇게 설정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약 작동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요일하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얼마 전에 맞췄어요. 저도 얼마 전에 뭐 거의 이 부분은 사용 안 하니까 필요가 없었거든요. 얼마 전에 설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바로 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현재 날짜와 요일 설정에 나는 요 그림이 있는 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두 개 하고 해가지고 요일하고 날짜를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은 설정 저장은 요걸로 해서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약 작동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뭐 사용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맥스히터가 제가 러시아에서 수입했다는 러시아 제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도 마찬가지로 러시아나 영어 두 가지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버튼은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하는 거고, 이건 난방 시장 설정을 원래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들은 전부 다 무제한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난방 설정 시간은 뭐 3시간 하나 4시간 하나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 메뉴들은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요거 두 가지 정도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고 하면은 요 메뉴 요렇게 생긴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부동액의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동절기하고 간절기 때는 틀리잖아요. 이 간절기 때 굉장히 그 부동액의 온도를 높이려면은 정말 뭐 뜨거워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럴 때는 좀 은은하게 이렇게 온도를 설정해 가지고요. 편안하게 자을 수가 있고, 또 겨울에는 엄청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요 화면이에요. 요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작 스위치 요것도 사용하는데요. 어떤 분들 보니까는 뭐 그렇더라고요. 이 불빛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사용하는 적상계 있잖아요. 그것도 불빛도 씻다 해가지고 그게 딱 그 뭐랄까 그 뚜껑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맥스히터도 마찬가지로 이 패널에서 켜면은 이렇게 불이 항상 켜 있거든요. 근데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걸 끌 수가 있어요. 끄거나 아니면 페이드 해가지고 흐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 버튼 이 메뉴에 들어가 가지고 설정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요거죠. 요 부분인데 작동 설정값 조정인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웨이트 프리히트라는 메뉴가 있고 워밍업도 있고 웨이트 웜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아마 요 메뉴 하나일 거예요. 웨이트 프리히트라는 메뉴 하나일 겁니다. 이게 맥스히터의 온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온도는 20도부터 95도까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 설정치는 88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간절기 때는 60에서 70도 정도, 60에서 70도까지 부동액이 올라가면은 맥스히터가 이렇게 꺼지고 히터가 그 무시동 히터가 꺼지고요. 더 이상 온도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온도가 낮춰지면 다시 이제 그 무시동 히터가 작동해서 온도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동절기 때는 95도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 온도를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차량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오명협이라는 것은 보시면은 엔진을 켜면은
차량의 엔진을 켜면은 이렇게 작동하게 하는 그런 이제 메뉴예요. 근데 우리 설정이 연결이 안 됐으니까 이거 쓸모가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쓸모가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펌프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뭐 필요가 없고요. 이것도 내부 히터, 그러니까 뭐 차량에 있는 히터를 작동하면은 맥스 히터가 멈춘다든지 뭐 그런 걸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내부 히터하고 관련된 거라서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엔진이 켜질 때 엔진하고 관련된 거라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사실 뭐 요거예요. 그냥 간절기 때는 뭐 저 같은 경우 60도 정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동절기 때는 저는 95도까지 다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격 정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기능은 제가 사용을 안 해봐 가지고요 모르겠고요. 뭐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작 스위치 설정도 이거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디스플레이에 관련해 가지고 하는 이제 이 설정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한 번 눌리면은 활성화,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은 작동,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펌프만 작동하게 아니면은 같이 작동하게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펌프는 지금 펌프만 작동하게는 언제 사용하냐고 하면은 이 부동액을 교환할 때 사용합니다. 히터가 돌아가면서 이 부동액을 교환하려면 부동이 뜨거워가지고 사고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셀프로 교환하시는 분들은 이 펌프만 가동해 가지고요, 이 라인에 깔려 있는 부동액들을 다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센터에 들어가시면은 이건 당연히 알 거고, 만약 셀프로 하신다고 하면 여기는 알고 있으면 되고요.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고 하면은 조금 전에 그 조작부 있잖아요. 이 조작부를 이거를 한번 눌리면 활성화, 그리고 한 번 더 꾹 눌리가지고 3초 정도 눌리면은 그때는 펌프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무시동 히터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몰라가지고 그냥 꾹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펌프도 돌아가고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뭐 이 펌프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당연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방이 안 뜨거워진다고, 바닥이 안 뜨거워진다고,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꾹 누르셔가지고 펌프만 작동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끄고 다시 뭐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시는 분이면은 이제 조금 이제 당황하시는 거죠. 고장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이 부동액을 교환할 때 필요한 기능이라서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빛에 민감하신 분들, 요걸 또 설정할 수가 있어요. 키 라이트닝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예 빛이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요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조작 스위치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키 라이팅에서 불이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걸 설정하시면은 빛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괜찮겠죠. 그리고 페이드라는 또 이 값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좀 흐리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10초에서 2분 사이까지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작동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럴 때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빛에 민감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뭐 이것도 사용하면 괜찮겠죠. 그리고 기본 설정은 30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30초 뒤에 꺼지게 이렇게 페이드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으시면은 그렇게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두링런이라는 거는 이 맥시타가 작동 중에는 이렇게 화면 표시가 약하게 빛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맥스히터가 작동 중에 화면을 밝게 표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브라이트니스라고 해가지고요. 이 불빛의 단계를 또 설정할 수가 있다고요. 1에서 4단계까지 해가지고 나는 완전히 꺼지는 것이 싫다. 한 번씩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눈이 너무 부시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이 단계를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설정하시면은 빛에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뭐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에러가 나가지고 어떤 뭐 전문 어떤 부품이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집에 와야 돼요. 근데 이 예를 들면 에러 코드가 떴는데 이게 몰라가지고 그렇게 대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런 거예요. 이 에러 코드가 12번이 켜지면서 보일러가 꺼진 거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압이 상승해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은 다시 껐다가 켜면은 요렇게 이제 또 켜집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 뭐냐, 휴즈 부분이 있어요. 휴즈 부분을 뺐다가 이렇게 리셋 시키면은 또 이렇게 켜집니다. 그리고 이제 13번 같은 경우는 어 연료가 좀 모자랄 때 우리가 이제 맥시타를 가동한다고 하면은 그 한 절반 정도는 채워 놓으시는 게 좀 안전하시거든요. 뭐 경사가 진다든지 아니면은 이 빨대가 꽂아 있는 데가 조금 이제 기울어져 가지고 기름이 안 닿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펌핑하는 게 조금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펌핑이 안 돼 가지고 보일러가 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실 때 한번 그 캠핑지 도착하기 전에 한 절반 이상은 채워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한번 절반 이상은 항상 채우시고 이렇게 맥시트를 가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전압이 또 약해 가지고 이렇게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고 하면은 요거 있네. 15번. 15번이 전압이 약하면은 전압 강화 때문에 뭐 10V, 그 12V 기준으로는 10V죠. 10V 미만이면은 이게 꺼져버리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 모든 전자제품이 그렇듯이 처음에 이 딱 할 때 불을 붙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로 해가지고 지직 하면서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불을 붙일 때 전기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220V의 어떤 제품들을 전기를 많이 넣는 걸 사용하면은 볼트 수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처음에 강압 현상 때문에 어, 그 보일러가 꺼지는 경우가 불이 안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15분 에러가 뜰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차량에 시동을 거세요. 시동을 걸면은 이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잘 붙거든요. 그 다음에 시동을 끄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 한번 붙으면은 계속 이제 뭐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맥시트가 꺼지지가 않거든요. 계속 돌아가니까는 한 번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16번, 17번 요런 것들은 제가 경험을 안 해봤어요. 뭐 연료펌프 고양이라든지 센서 과열이라든지 뭐 송풍기 가부하라든지 아니면 컨트롤 패널이 뭐 이상하다든지 접지가 이상하든지 요런 것들은 안 해봤는데 어차피 이제 뭐 이런 펌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랄까 컨트롤 패널에 이상이 생겼다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야 되고요.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냥 껐다가 켜시면 되는데 저 보일러 있잖아요. 저 컨트롤 패널 이 컨트롤 패널을 껐다가 켜는 거는 항상 전기는 연결되기 때문에 리셋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를 껐다 켜야 되냐고 하면은 저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에 연결되어 있는 선을 뽑아가지고 하면은 리셋이 되겠지만은 그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이게 펌프라든지 뭐 이런 이제 무시동 히터라든지 뭐 이런 거에 과부하가 안 걸리고 과전력이 흐르지 않도록 보호 센서가 보호가 되는 게 이 퓨즈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흰색, 파란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 살짝 보이시는 거 있죠.
저 열구안기 앞쪽으로 해서 저게 바로 저게 바로 휴즈예요. 그래서 혹시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잘 뜨는 에러는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려드렸지만은 나머지 에러들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사실 뭐 제품 뭐 부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도 이제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까 저 이 휴즈를 3개 다 뽑아가지고 다시 그대로 이렇게 꽂아 여시면은 리셋이 되면서 또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맥스히터가 고장은 고장은 난 적이 없고요. 고장이 났다기보다 난 적이 있구나. 제가 한 2년 정도 사용하다가 이 맥스히터에서 흰 연기가 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무지하게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무상으로 교체했습니다. 맥스히터는 2년간 보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맥스히터를 그때 한번 교체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년간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맥스히터의 사용법하고 그리고 뭐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제가 맥스히터를 샀을 때 연료 펌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그거를 좀 이제 연료 펌프가 저소음 연료 펌프가 또 있어요. 그걸로 교체하는 영상은 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방음 장치를 할 것까지는 없는데 방음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스펀지 넣고 막 그런 거를 제가 또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또 촬영을 해놨거든요.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맥스히터에 뭐 설명서가 없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좀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한 번씩 사용법이 궁금하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에러가 났을 때 저걸 한번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